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이 떠지면 옆자리는 비어 있고 거실은 고요합니다. 설거지통에는 제 것 하나만 놓여 있죠. 저는 올해 73입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외롭다는 걸까요? 아니면 자유로워진다는 걸까요? 저는 3년 동안 그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있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첫날 아침, 저는 습관처럼 두 사람분의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도 전처럼 큰 냄비에 끓였죠. 상을 차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걸요. 그날 아침밥은 눈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더군요. 그냥 조용했어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로움은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봅니다. 혹시 카톡이 왔나 확인하는 거죠. 대부분은 광고입니다. 가끔 첫째 아들에게서 잘 지내세요? 라는 짧은 메시지가 옵니다. 저는 금방 답장합니다. 응, 엄마 잘 있어. 너희는? 그러면 보통 한두 시간 뒤에 답이 옵니다. 네, 바빠서요. 또 연락드릴게요.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화가 짧을까?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걸까?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애들도 바쁜 거죠. 직장 생활에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은 이해하지 못해요. 어느 날은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는데 옆에서 젊은 엄마가 아들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아들아,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줄게. 그 짧은 통화를 듣는데 가슴이 저렸습니다. 나도 예전엔 저랬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뭘 해줄까 고민하고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놓고 기다렸는데 장바구니를 보니 혼자 먹을 양배추 반 통, 계란 한 판, 두부 한 모가 전부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장바구니가 넘쳐났을 텐데요. 계산대에서 줄을 서는데 앞에 할머니가 점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새 날씨가 참 좋지요? 점원은 바코드 찍느라 바빠서 대충 네, 그러네요 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더 말을 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모습 같았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들 바쁘더라고요. 은행 가면 빨리 볼일 보고 나가야 하고 병원 가면 진료만 받고 나와야 하고 마트 가면 계산만 하고 나와야 합니다. 말을 걸 데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3층에 사는 젊은 부부였어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참 좋네요. 그분은 휴대폰만 보다가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말도 없이요. 엘리베이터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제 숨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2층, 3층, 4층. 숫자가 올라가는 게 그렇게 느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외로움보다 무서운 게 있다는 걸요. 그건 바로 투명인간이 되는 느낌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게 없는 느낌. 내가 오늘 하루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게 진짜 혼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어깨.
이게 나인가 싶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거울 속에 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아침 7시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사실 일어날 이유는 없어요. 출근할 곳도 없고 챙겨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평생의 습관이란 게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나 싶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가 무너질 것 같아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젓가락 한 벌. 금방 끝납니다. 예전엔 설거지만 30분은 걸렸는데요.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침 뉴스가 나옵니다.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듣고 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가 나야 집이 덜 조용해서 틀어놓는 거예요. 10시쯤 되면 산책을 나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걷는 게 좋다고 했거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집에만 있으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30분쯤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몇 명을 스쳐 지나갈까요? 한 20명쯤 될 겁니다. 그 중에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엔 동네 사람들을 많이 알았어요. 장 보러 가면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하고 반겨주는 가게 주인도 있었고 공원에서 만나면 수다 떨 친구들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누구는 이사 갔고 누구는 자식 집으로 갔고 누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공원 벤치에 앉아도 옆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다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이어폰을 끼고 운동하고 노인들은 각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옆에 앉은 할머니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그 할머니는 저를 잠깐 보더니 그러게요 하고는 다시 앞만 보셨어요. 더 말을 이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 거는 게 어려워졌을까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동네 아줌마들이랑 수다 떨면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이제는 먼저 말 거는 게 미안해집니다. 내가 말을 걸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저 할머니 외로운가 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점심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어제 먹다 남은 반찬들이 있어요.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밥을 데워서 간단히 먹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땐 밥상을 차리는 게 즐거웠어요. 이거 맛있다는 한마디, 오늘 반찬 뭐야? 라는 물음에 답하는 게 좋았습니다. 요리하는 보람이 있었죠. 지금은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겁니다. 맛있다고 말해줄 사람도 없고 더 해달라고 할 사람도 없으니까요.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건 누가 알까? 아무도 모르죠. 내가 오늘 밥을 안 먹어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봤어요. 혼자 사는 노인이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발견됐다는 얘기를요. 처음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꾸 그 생각이 나요. 내가 만약 집에서 쓰러지면 누가 알까? 며칠 만에 발견될까? 핸드폰을 봅니다. 카톡 목록을 내려봅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광고 메시지들.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통화한 게 언제였더라? 지난주? 아니, 지지난주였나?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춥니다.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큰아들이 회의 중이라고 했거든요. 엄마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 나중에는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속상했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안 할 수가 있나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애들도 바쁜 거죠. 살기 바빠서 엄마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자꾸 시립니다. 오후 2시 드라마 재방송을 봅니다. 주인공이 가족들과 밥을 먹으며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빠가 농담을 하고 엄마가 웃고 아이들이 떠들고 화면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예전엔 저랬는데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남편이랑 차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게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티슈로 눈물을 닦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나와서 더 속상한 게 내가 나약해진 것 같아서예요. 예전엔 강했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시집살이 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견뎌냈는데. 이제는 드라마 한 장면에 눈물이 나네요. 저녁 6시 뉴스를 봅니다. 오늘도 세상엔 많은 일들이 일어났더군요. 그런데 그중 어느 것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데 나는 그냥 여기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게. 밤 8시 아들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잘 지내니? 읽음 표시는 금방 뜨는데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아마 나중에 답할 생각이겠죠. 그러다 잊어버리고요. 10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천장만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들려요. 그때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와 제대로 대화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이런 말 말고 진짜 대화 말입니다. 서로 눈을 보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대화요. 오늘도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일도 그럴까요? 모레도 글피도? 어느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때문이었어요. 무릎이 자꾸 아파서 정형외과도 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대기실에서 옆 사람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 힘들어요. 제 차례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만 보면서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무릎이 아파서요. 계단 오르내릴 때 특히 아프고 무릎 연골이 닳았네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찜질하시고요. 진료는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선생님은 한 번도 제 눈을 보지 않았어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지만 이미 다음 환자를 부르더라고요. 약을 받으러 약국에 갔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이 약은 오래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다음 분 계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설명서 보세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무관심해진 게요. 아니면 원래 이랬는데 내가 젊었을 땐 몰랐던 걸까요? 그땐 나도 바빴으니까. 아이들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으니까. 혹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대했을까요? 나이 든 어르신이 말을 걸었을 때 나도 모르게 귀찮아했던 적은 없었을까요? 돌이켜보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희는? 네, 저희도 잘 지내요. 애들도 건강하고요. 그래, 다행이다. 언제 한번 놀러 와라. 네. 요즘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요. 또 나중에입니다. 그 나중은 언제일까요? 그래,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그럼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전화는 3분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더 허전. 차라리 전화를 안 받았으면 덜 허전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너무 바쁜 걸까? 머리로는 압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바쁘다는 거.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엔 아이들 데리고 학원 다니고 집안일에 육아에 정신없다는 거. 그런데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자꾸 섭섭해요. 그렇게 바빠도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보낼 시간은 있잖아요. 아니면 잠깐이라도 보러 올 수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에요.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사진 속의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그때는 엄마가 세상의 전부였죠. 엄마, 엄마 하며 저만 따라다녔습니다. 학교 다녀와서는 오늘 있었던 일을 줄줄이 얘기했어요. 재미있는 일, 속상한 일, 친구랑 싸운 일.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괜찮아 하고 토닥여줬죠. 그런데 이제는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고 안기고 싶고 괜찮아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사진첩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날 떠난 게 아니라는 걸요. 그저 각자의 삶으로 간 거죠. 당연한 겁니다. 자식은 부모 곁을 떠나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가슴은 자꾸 아파요. 며칠 뒤 저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해 봤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노래교실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10여 명이 모여서 옛날 노래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았어요. 노래가 끝나면 다들 조용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생님 말씀만 듣고 노래 부르고 끝나면 인사도 없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옆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래 잘하시네요. 아이고, 그냥 그래요. 오래 배우셨어요? 석 달쯤 됐나? 그럼 계속 오실 거예요? 글쎄요. 별로 재미는 없어서요. 대화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어갈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며 깨달았습니다. 외로운 건 나만이 아니라는 걸요. 저기 있던 사람들 모두 나처럼 외로울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 가족이 있어도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다 같이 모였지만 각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무관심의 벽은 높고 두꺼웠습니다. 그 벽을 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똑같은 아침, 똑같은 하루, 똑같은 저녁. 날짜만 바뀔 뿐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해서였어요. 왜 일어나야 하죠? 누가 날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해야 할 일도 없는데. 일어나서 뭘 하죠? 1시간쯤 그렇게 누워 있었을까요? 문득 화장실이 급해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거울을 봤어요. 부스스한 머리, 핏기 없는 얼굴.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고. 이렇게 살 순 없다고. 그래서 시작한 게 베란다에 화분을 들이는 거였습니다. 마트에 가서 작은 화분 3개를 샀어요. 허브 모종이었습니다. 바질, 로즈메리, 민트. 점원이 키우기 쉽다고 추천해줬거든요.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흙을 만지고 물을 줬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돌보는 느낌이었어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베란다로 갔습니다. 화분을 살펴봤어요. 잎사귀들이 싱싱했습니다. 잘 자랐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잎사귀를 살펴보고 시든 잎은 따내고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고 일주일쯤 지나니 새 잎이 돋아났습니다. 작고 연한 잎이었어요. 그걸 보는데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내가 돌봐서 이렇게 자라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관심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느낌이었다는 걸요. 나도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화분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토마토도 심고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었어요. 베란다가 작은 텃밭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식물들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바질 잎을 따서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키운 바질로요.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그날따라 맛있었습니다. 내가 키운 걸로 내가 먹는구나. 작은 성취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소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쳤는데 그날은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베란다에서 허브 키우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할머니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저도 예전에 키워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매일 보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햇볕도 적당히 쬐어줘야 하고. 우리는 10층까지 가는 동안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화분 얘기를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에도 한참을 더 얘기했어요. 어떤 식물이 키우기 쉬운지, 물은 얼마나 자주 줘야 하는지, 비료는 뭘 쓰는지. 헤어질 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허브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저도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그럼요. 모종 키우면 드릴게요. 집에 들어오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바질 모종 2개를 작은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께 드리려고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약속한 바질이에요.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할머니는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잘 키워볼게요. 들어오실래요? 차라도 한잔 하시고 가세요. 저는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는 거였어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도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시고 딸은 외국에 산다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외롭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살아야죠.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생겨서 좋네요.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화분 얘기도 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얘기도 하고 옛날 얘기도 했어요. 큰 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연락해요? 아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도 그래요. 해외에 있어서 더 그렇고.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아는 침묵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잘 살아야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그래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적어도 날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 생겼으니까요. 그날 밤 베란다의 화분들을 보며 물을 줬습니다. 식물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나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끝이 아니라는 걸,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어요. 아직도 외롭고 아직도 허전하고 아직도 아이들이 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남에게서만 찾으면 안 된다는 걸요. 내 안에서 내가 하는 작은 일들에서 내가 돌보는 것들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걸요. 그게 혼자 사는 법을 배운다는 거였습니다. 오늘도 아침이 왔습니다. 6시에 눈이 떠졌어요. 예전처럼 옆자리는 비어 있고 집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있습니다. 저는 일어날 이유를 알아요. 베란다의 식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오후엔 옆집 할머니가 놀러 온다고 했어요. 작은 이유들입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베란다로 갑니다. 화분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어요. 잘 잤니? 식물들에게 말을 겁니다. 대답은 없지만 괜찮아요. 그냥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좋으니까요. 물을 주고 잎사귀를 살펴봅니다. 토마토에 빨간 열매가 맺혔어요. 작은 방울토마토입니다. 어머, 이제 따 먹을 수 있겠네. 기뻤습니다. 이 작은 토마토 하나가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아침을 먹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계란 1개. 간단한 식사입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오늘은 아까 딴 방울 토마토가 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상큼했어요. 내가 키운 토마토의 맛이었습니다. 맛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가 들어주진 않지만 상관없어요.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침 뉴스가 나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다고 하네요. 산책 가기 좋겠다. 10시쯤 산책을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걷습니다. 가을 바람이 기분 좋아요.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사람들을 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겁니다. 저들은 함께 있는데 나는 혼자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저들의 행복을 보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옆 벤치에 할아버지가 앉으십니다. 저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세요. 날씨 참 좋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게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자주 산책 나오세요? 요즘은 몸이 안 좋아서 잘 못 나와요. 오늘은 건강이 좀 나아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얘기, 건강 얘기. 깊은 대화는 아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할아버지도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서 걸어가셨어요.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저렇게 보일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외로워 보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나이 든다는 건 그런 거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12시였어요. 점심을 먹어야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끓인 된장찌개가 있어요. 데워서 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예전엔 혼자 먹는 밥이 슬펐는데 이제는 익숙합니다. 슬프지 않아요. 그냥 일상이에요. 식사 후 소파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에요. 요즘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읽다가 깜빡 졸았나 봅니다. 눈을 떠보니 2시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옆집 할머니였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식혜를 만들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어머, 그러죠. 들어오세요. 우리는 거실 탁자에 앉아 식혜를 마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죠 뭐. 그런데 바질이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할머니가 주신 거. 그쵸? 저도 잘 키우고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매일 보면 자라는 게 안 보이는데 일주일 지나서 보면 이렇게 컸나 싶어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매일 사는 게 똑같은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한참을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얘기, 동네 슈퍼마켓 얘기, 날씨 얘기. 별것 아닌 얘기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평범한 대화가 저는 좋았습니다. 4시쯤 할머니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아까 나눈 대화가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녁을 준비합니다. 간단히 라면을 끓이고 계란을 넣고 베란다에서 딴 상추를 올렸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맛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란다로 갔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나눌 사람은 없지만 괜찮아요. 내가 보고 있으니까요. 밤이 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들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1달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섭섭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응, 엄마 잘 지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다음 주에 시간 되면 한번 갈게요. 올까요? 아마 안 올 겁니다. 바쁠 거니까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물론 보고 싶긴 해요. 아직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내 삶이 아이들만으로 채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10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봅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분에 물 주고 산책 가고 할머니와 차 마시고 저녁 먹고.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괜찮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게, 내가 오늘을 살았다는 게, 혼자가 된다는 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였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거였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외롭죠. 아직도 외롭습니다. 무관심이 힘들지 않냐고요? 힘들어요.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내가 돌보는 화분이 있고, 이야기 나눌 이웃이 있고, 읽을 책이 있고, 볼 석양이 있어요. 작은 것들입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들이 나를 살게 합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배우는 거였습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혼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눈이 감깁니다. 잠이 옵니다. 내일도 아침은 올 겁니다. 6시에 눈이 뜰 거예요. 옆자리는 비어 있을 거고 집은 조용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일어날 겁니다. 베란다로 가서 화분에 물을 줄 거예요.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할머니와 차를 마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혼자이지만 살아있는 하루를요. 그게 바로 혼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혼자이신가요? 외로우신가요? 무관심 속에 힘드신가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 비록 물리적으로는 혼자일지라도 여러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우리는 다 같이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함께입니다.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으세요. 화분 한 개, 이웃과의 짧은 대화, 창밖의 석양, 따뜻한 차 한 잔. 그것들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겁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함께 살아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